안녕하세요. 초등 수학을 맡은 김한나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귀한 시간을 내서 와주신 것만큼 저희가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수업을 이제 개강을 하는 정규반 수업이랑 그 다음에 진도 계획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이 이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들께서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계산할 때도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이제 알바생 대신에 이제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이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기초 소양에는 이제 언어 소양이 있고 수리 소양이 있고 그리고 디지털 소양이 있는데요. 이제 수리 소양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와 표현 및 사고 방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사용을 해서 문제 해결하고 추론할 줄 알고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문제를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를 나의 생각을 좀 단계별로 서술할 수 있느냐, 그렇게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활동을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부담을 좀 더 완화시키고 디지털 소양을 좀 더 강화를 시킨다고 하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도 실생활 중심에서 좀 더 디지털 소양을 강화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게 증명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증명이 있었다가 최근까지는 증명이 없어졌어요. 근데 다시 증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거에서는 특히 이제 기하 파트도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유클리드 방법으로 증명하시오, 어떤 문제를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개념을 내가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이 이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2025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2025년에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고, 중요한 그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되자마자 교육과정이 바뀌는 친구들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3시 40분부터 6시 40분까지 3시간, 6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3시간씩 진행이 되고, 수요일 날에는 주로 이제 1대1 맞춤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 수업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시간은 3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제가 수업을 딱 시작을 하면요, 이렇게 과제 점검표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하고 진도 이렇게 나눠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과제를 완벽하게 해온 친구들은 동그라미, 이제 조금 미완성된 친구들은 세모, 그래서 아예 못한 친구들은 X 표시도 해주고, 이 동그라미 세모 표시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난 외에 완성이 되면은 세모 동그라미를 해줘요.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동그라미를 받기 위해서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제가 막 다른 채점을 하다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동그라미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 이제 빨리 해주세요, 저 동그라미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이거를 받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과제나 이제 진도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투두리스트를 제가 정해줘요. 그러면 이걸 다 못한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마다 속도 차이도 있고 성취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딱 끝났다고 해서 이제 다음번에 숙제를 해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밀리다가 결국에는 구멍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이 끝나더라도 그날 해야 되는 것들은 다 완벽하게 완성하고 집에 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최대한 완성 짓고 이제 보내고 있고요. 이제 테스트 중에서는 백지 테스트를 이제 보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백지 테스트고요. 어머님들께서도 반응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일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좋아하시는 백지 테스트예요. 저희는 이제 스텝 A라고 이제 부를 건데,
이제 밑에 이제 13번 같은 문제, 이렇게 단순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 문제 푸는 방식만 알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개념 같은 문제, 유한소수가 유리수인지, 무한소수가 유리수인지, 순환소수가 유리수인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끔 하고요. 백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진행을 하시겠죠. 선생님들마다 좀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수업 시간 끝나기 전에 제목만 줍니다. 제목만 주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 쓸 수 있게끔 정말 백지를 줘요. 이렇게. 그러면 다 설명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수학 문제에서도 이렇게 개념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항식이나 차수나 계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우리 고등학교 것까지 나오는 제일 중요한 거 1차, 2차, 3차 방정식 같은 그러면 그 흔히 말하는 그 차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아이들에게 돌발 퀴즈를 한번 내보시겠어요? 차수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문자 위에 있는 그 조그마한 숫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차수 그렇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 한다면 x 플러스 3이라는 식은 1차식입니다. 근데 2x제곱 더하기 x-3은 이 조그마한 숫자가 2이기 때문에 2차식이 되는 거죠. 그럼 xy-5라는 식은 몇 차식일까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분명히 1차식이라고 대답하는 수가 이제 대다수인데 이 식은 2차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차수라는 뜻은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차식이 되는 거고요. 많은 아이들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백지 테스트를 보고 있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중학교 1학년 배우는 친구들이 이제 쓴 백지 테스트고 이 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쓴 백지 테스트인데 똑같이 봅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백지 테스트는 이건 중학교 2학년 과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타고라스나 도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증명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백지 테스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중학교 3학년 과정이 나오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백지 테스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개념 과정에서는 백지 테스트 스텝 A를 보고 있고 단원평가 스텝 B 테스트를 보고요. 누적 테스트는 이제 1차 누적 테스트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보는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차 누적 테스트는 4단원부터 6단원까지 기말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화 과정에서도 스텝 C라는 단원평가를 보는데 심화 과정에서는 테스트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과 서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로 심화를 이제 내가 배웠던 개념들을 가지고 서술할 수 있는지 그 연습을 백지 테스트를 토대로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테스트로 보고 있고요. 학기말 테스트까지 보는데 제가 정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점검 테스트와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하다 보면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까먹고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다 보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아이들이 금방 까먹어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금방 까먹기 때문에 테스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부교재를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예 그 정규 수업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교재 말고도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 계속해서 부교재를 계속 돌려요.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문제 풀 때 그리고 숙제할 때도 이렇게 책에다가 풀이 과정을 쓰게끔 합니다. 적어도 저한테 질문을 할 때는 그냥 선생님 다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 식을 써서 와라. 그러면 막힌 부분은 내가 그 부분을 뚫어줄게. 이러면서 테스트 이제 시험을 숙제를 할 때도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서 오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3개 이상 틀렸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질문한 문제들은 별 표시를 해주는데 이런 표시들은 오답노트를 쓰게끔 하고 있고요. 오답노트를 쓸 때도 문제 쓰고 풀이 과정 쓰고 필수 공식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필수 공식입니다. 이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여기에다가 쓸 수 있게끔 쓰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선생님 저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저 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렇게 열심히 잘 써요. 책을 보면서
찾아서 이 부분이 어디에 있고 이게 어디 무슨 내용에 있고 이런 거를 찾아서 내가 쓰는 것까지가 공부가 되고 아이들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주도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걸 보면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문제 이해를 잘 못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문제만 읽어줬을 뿐인데 아 이런 문제였어요? 이러면서 다시 가져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문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독서가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친언니가 있고 지금 조카가 4살인데 제가 조카를 만났을 때 뭐 1개, 2개 이렇게 개수 수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줘요. 그 정도로 책이 너무 중요하고 문제를 읽을 때 이 오답노트를 쓸 때도 요약을 해서 써도 되니까 스스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들이 숙제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안쓰러우셔가지고 대신 써주시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 오답노트를 쓸 때는 그 쓰는 것도 공부가 되고 이 문제를 요약하는 그 과정도 사실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요약해서 써도 되니까 스스로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보면 제가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록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친구들은 재시험을 봐야 되는 친구들이고 70점 커트라인이라서 70점 미만 친구들은 테스트를 다시 재시험을 보는데 재시험을 재제시에 계속 봅니다.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이제 테스트를 보고요. 좀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테스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끝날 때마다 제가 나름대로 기록해놓은 점수들을 토대로 이렇게 성적표를 아이들 편으로 보내드리고요. 수업이 끝날 때마다 과제나 오답률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과제가 몇 퍼센트, 100% 완벽합니다. 그 과제 해온 것 중에 오답률이 몇 %다. 단원평가가 몇 점이고요. 오늘 과제가 뭐고 특이사항 있으면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재시험에 걸렸어요. 다음 시간에 재시험 봐야 되니까 조금만 일찍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이 친구 지금 정규과정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언니 조금 더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재 한 번만 더 시킬게요 하면서 교재를 좀 아이들마다 좀 성적에 따라서 좀 성취도에 따라서 그렇게 좀 교재를 더 준비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재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재시험 성적까지 문자를 수업이 끝날 때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네이버 밴드에다가 과제나 아니면 과제 점검표, 백지 테스트 본 것들은 네이버 밴드에다가 업로드를 해놔서 어머님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아이들을 학습시킬 때 악착같이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그런 모습을 좀 배우는 것 같은데요. 한번 밤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숙제 더 해도 돼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일었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선생님 늦은 시간 죄송한데 2장 반 더 풀어도 되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 시간이 한 밤 12시 정도 됐는데 이렇게 좀 아이들이 의욕적으로 좀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다 보니까 저도 막 뭔가 더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저도 의욕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리뷰가 선생님 덕분에 요즘 사람이 되어간다 이렇게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거긴 하지만 사람이 되어간다 이렇게 좀 학습 습관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를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1학년 누적 테스트와 이제 좀 취약한 부분들 점검하면서 테스트 본다는 내용이고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하더라도 중학교 1, 2학년 누적 테스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까먹지 않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대1 맞춤 수업은 이제 말씀드리는데 1대1 맞춤 수업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단원별로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뭐 연립방정식 활용, 연립방정식에서 2학년 과정에서는 뭐 함수 부분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춤 수업을 이용하시면 뭐 이거는 맞춤 수업은 뭐 횟수를 어머니께서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거든요. 뭐 3회차, 5회차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정규 과정을 지금 이 부분을 듣고 있지만 조금 더 점핑해서 더 듣고 싶다 하시면은 또 맞춤 수업을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3월달에 개강하는 반인데요. 월요일, 금요일 날 2학년 1학기 심화반이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심화반이 화목에 있고요. 고등상 기본을 하면서 3학년 1, 2학기 심화를 이제 화목 타임에 진행을 하는데, 고등상 기본 같은 경우는 4개월로 원래 진행이 되지만 이제 5개월로 진행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3월 달에 3학년 1, 2학기 심화를 조금 복습 개념으로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 4월 달에 고등상 기본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저희가 다원교육 홈페이지에 또 시간표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교육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시간표 보기보다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야 저희 시간표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본방학 특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방학을 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어제 개강을 했는데, 한번 시간표 보시고 과정에 맞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제 이제 1학년 2학기 기본과 3학년 2학기 기본을 개강을 했는데, 이 3학년 2학기 기본을 듣게 되면 이제 3월 달에 3학년 2학기 기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심화 과정 듣고 4월에 고등상 진행하는 그 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상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거를 요약을 하면 자기 주도성으로 개념을 이제 학습하는 습관과 증명할 줄 알고 개념을 서술할 수 있는 연습이 중요하고요. 단계별로 테스트로 저희가 이제 연습을 계속해서 시키니까, 그래서 본방학 특강과 정규 수업 그리고 1대1 맞춤 수업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